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요기요양 체가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님과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어렵게 국회에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일단 어떠신지 간략하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간호법이 어제 오늘 나온 일은 아닌 거죠. 2005년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다음에 무려 19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65만 간호사들의 수건이 마지막까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통과했다가 어떤 대통령 거부권을 댔었는데 이번 간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PA 간호사 제도가 합법화된다든지 이런 주된 내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하고 큰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PA 즉 이제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하죠. 이게 생긴 지 20여 년이 되었고 종합병원 이상급에서는 PA 간호사가 없는 의료기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흉부외과도 그렇고 PA 간호사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들의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이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되었다고 보여요. 솔직히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사회를 떠나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지역사회 간호사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간호법안의 주요 목적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장 그리고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그렇다면 현재 간호사 업무가 어떻게 얼마나 제한이 되어 있을까요? 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간호사 업무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이런 요양을 위한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간호법에서는 진료 보조 및 진료 지원 업무의 이 의료 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서 진단하거나 전문의약품 처방하거나 수술 등을 하거나 이러겠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의사의 영역인 거죠.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 지시까지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6월쯤 간호법이 정식으로 이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이번에는 좀 원활하게 시행이 돼서 간호사들의 업무에서 많이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이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진단하거나 투약하거나 이런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죠. 근데 매스컴을 보면 와전된 글들이 많은데 간호법의 방향을 잘 보고 말씀하셨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의사랑 간호사 간의 분란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간호법의 시행을 적극 응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어르신이 쓰러져도 혈압을 재는 것, 혈당을 재는 것, 어르신의 가래가 그런거려도 석션을 하는 것, 이게 모든 게 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전혀 시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르신의 여러 기저질환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나타내는 이런 위험한 증상들이 어떤 건지 보이는데도 말이죠. 간호법에 첫 삽을 응원하고 산업장이나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고 향후 여러 어려움 속에서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간호사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됐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지 또 요기요양 제가센터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료인협회, 의사협회 주장은 간호법이 의료법 안에서 처리되면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OECD 다른 나라를 봐서도 직역별로 별도의 법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간호의 행위를 시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법령이 보호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의료법은 거의 의사들 위주의 법령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그 중에서 몇 조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것만으로 간호사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별도의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이 많이 대치가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민감하리만큼 간호사들이 이번 간호법을 빌미로 해서 본인들의 영역을 간섭할 수 있는 뭐 불법 처방 또는 뭐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의료법 안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의사들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일을 하거나 또는 수술장에서 불법으로 의사들이 수술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행시키면서도 본인들은 어떻게 감싸면서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의대 증원에 따른 여러 안 좋은 일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국민들의 건강에 안 좋은 상황에 처했는데 간호법이 이 위기 속에서 탄생되고 있는 만큼 잘 정착이 되고 의사들과의 영역 배분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가 독단으로 뭘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싶은 바람이고요. 간호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그런 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기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